산만하고 그 아까 얘기해 보세요. 뭐 욕심이 산만하고 많아서 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어떤 욕심. 내용을 빼고 어떤 내용을 주로 해야 할지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요? 일단 제일 독자 빼는 게 어려워요, 우선. 빼는 게 네. 다 넣고 싶죠. 그럼 다 넣고 싶으면 책을 그냥 두 권 아니, 내요. 아니요. 그러니까 뭘 빼야 되는지의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책에서 독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독서 모임이 주가 아닌가요, 근데? 그쵸? 저는 독서 모임보다는 음, 이직과 퇴사를 고민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는 그걸 했는데, 음,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아, 이직과 퇴사를 하고 싶은데 나를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하나의 이렇게 해결책을 주는 건데 음, 이게 음, 독서 모임 리더를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을 이런 독서 모임의 리더라는 거를 도전해 봄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질문하고 찾아가는 과정들을 음,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라는 제시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뭔가 모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독서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끔 좀 이렇게 저도 혼동될 때가 있어.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혼동이라는 게 구체, 어떤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써야 할까? 내가 독서 모임을 했을 때 재밌었던 기억이 주인가 아니면 이런 기획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내용을 좀 더 해야 될까? 스토리가 재밌는 걸 골라야 될까? 그런 것들. 저,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김주환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그 안현진 작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처음에 아까 그 초고 그 점검할 때 독자층이 누구일지를 생각하라고. 예, 그거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음,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음, 이 책을 그러니까 제가 딱 읽으면서 느꼈을 때는 음, 제 느낌은 그랬어요. 이제 그 뭐 퇴사할지 이직할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음, 약간은 독서 모임이 좀 초점이 돼 있다는 음,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뭐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그 독서 모임을 하고는 싶고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좀 리더한테 좀 지침서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음, 알려주는 것도 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선 작가님이 약간 뭐지? 고민 듣고 있어요. 뭐랄까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설명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선 작가님은 그 나는 그 두 가지가 고민인 것 음, 같아요. 이 진로에 대해서 음, 고민했던 거 이걸로 음, 하는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할지 음, 아니면 그냥 타겟팅은 원래 독서 모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음, 사람들이 기획하는 법이나 여러 가지 음,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법이 좀 더 독자들에게는 좀 더 나을까 그렇죠. 싶어서 그 두 가지 중에 음. 제가 고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조금 담아뒀다가 다음 책에서 좀 다뤄두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맛만 보여주고 약간 운만 띄우고 독서 모임 얘기면 좀 포커스를 하고 두 번째 책에서 이제 나는 곧 뒤에 얘기도 또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리즈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한 번의 책에서 다 다루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이고 책이 이제 산으로 가는 이게 붕 떠져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내 딴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했는데 이게
메시지가 흐릿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첫 책을 쓰시는 분들의 가장 빠지기 쉬운 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나는 이 책 처음 쓰면은 막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그 가정도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지면도 한정돼 있고 독자는 듣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물론 그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독자가 듣고 싶고 또 가장 우선시되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 두 번의 그 차후의 책에서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선 작가님은? 아무래도 독서 모임의 경험이다 보니까 음, 이 독서 모임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한정적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퇴사나 이직 준비를 하면서 여기로 출근을 해서 무언가를 난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라고 하기에는 메시지가 약한 것 같아서 음, 독서 모임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기획하고 이렇게 음, 해보세요 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음,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볍게 음, 사람들이 독- 뭔가 음, 해보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음.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선 작가님이 에세이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어때요? 에세이요? 네, 에세이 같은 거를 좀 지금 풀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방황했던 거, 내가 직장 뭐지? 퇴사 이후에 어떤 과정 뭔가 그런 과정들을 좀 약간 담담하게 한번 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계속 진로 고민을 했으니까 뭔가 음, 진로 고민을 했던 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 있는데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 더 책을 쓸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걸 써야 음, 되니까 그게 두 개가 자꾸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쓰는 것과 독자가 원하는 것 음. 사이에서의 충돌. 거기서 그 중에서 네. 그 교집합을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일단 뭐지?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독자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도 해서 그 교집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일기랑 블로그 글은 개인적인 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뭘 해도 상관없지만은 일단 책은 독자가 듣는 그 독자층의 상대방이 있고 또 이게 물건으로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치랑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진짜 독자가 듣고 싶은 얘기일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그래요. 가끔씩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정말 이 얘기는 꼭 쓰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주저주저리 내 안에 있는 걸 쏟아내면서 좀 약간 한풀일 수도 있고 약간의 나의 자조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김주환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작가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네. 그냥 지선 작가님이 그냥 제 생각으로 보면은 쓰고 싶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이직하고 음, 퇴사를 할 때 약간 고민할 때 뭔가를 그런 선택하는 거라든가 뭔가를 활동하는 걸 그런 쪽으로 적고 싶어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도 그 지선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음, 독서 모임을 한번 가입을 해볼까? 그리고 음, 이제 이게 좀 궁금한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 같은 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리더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기획할지라든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음. 한번 읽어보면은 큰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게 요 정도면 딱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선 작가님이 의도한 대로 된 거예요. 그건 이게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사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욕심을 낸 거지. 내가 그 오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딱 나 저도 그 뭐지 요번에 그 낸 책 그 편집자님이 읽고 나서 한 대본 얘기가 이 책 읽으니까 내가 전체 책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딱 성공한 거예요. 그게 보면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더 나가면은 내 욕심인 거야. 어떻게 보면 작가의 욕심이고 작가의 어떻게 보면 사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중환 작가님이 지선 작가님 글을 읽고 그런 거를 느꼈으면은 성공한 거예요, 100% 지금. 지선 작가님의 의도대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로 쭉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선 작가님. 중한 작가님이 해주신 말이 진짜 음. 진짜 그거 같아. 핵심인 것 같아. 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에 음.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진로를 고민하다가 독서 모임의 리더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이나 독서 모임을 하고 싶은데 또 고민되는 사람이나 리더는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을 만드는 것이 음. 지금으로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선 작가님은 요걸로 이제 1인 기업 비즈니스 할 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어떤 뭔가 좀 더 책을 그 발판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모임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으시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고는 싶은데 음. 저는 그렇게 좀 더 브랜딩을 나아가려면 음. 내가 남들과 다른 무언가 한 가지의 강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음. 안세진 작가님이 책 쓰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듯이 음. 저는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운영하고 진행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음.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를 더 파고들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그걸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는 그래서 그 지선 작가님만의 독서법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전 그, 독서에 막 엄청 그렇게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닌데 음. 제가 생각하는 독서를 저는 많은 책보다 그 책을 읽었을 때 한 문장에서 내가 그거를 진짜 깊이 사유해보고 실천하는 걸 추구하긴 해요. 그리고 그 음.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나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좀 찾게 도와주는 역할을 질문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코치의 계열일 수 있는데 음. 제가 느끼기엔 좀 모호하다 느껴요. 음. 왜냐면 좀 뾰족한 성공을 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독서법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중에 나와 네. 있는 뭐 일독 일행 그런 네, 것도 네. 하고 본계적 아시죠? 홈케이저. 본계적 그것도 읽어보고 또 네. 뭐 초서독서법 아세요? 초서독서 아시죠? 그런 것도 막 읽어보고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5권 정도는 이제 빌려 오거든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보고 나면 내가 보봤지 약간 좀 남는 게 없다고 그럴까 볼 때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리가 뭘까 약간 거기에 그러니까 책을 재밌게 읽기는데 약간 거기서 뭔가 좀 매몰된다고 그럴까 뭐가 좀 희석된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김유한 작가님 어떠세요? 독서 같은 거? 저는 이거를 조금 그 지선 작가님이 약간 좀 사업화하거나 예. 아니면 부업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지선 작가님이 생각하는 종이책으로 또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일단은 알겠죠. 1차적인 목표를 둬서 종이책을 내고 음. 그리고 이거를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해가지고 음. 뭐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해가지고 그 지선 작가님이 약간 강사로서 음. 활동을 하면은 음. 좀 연계성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음. 좀 부업으로 강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말 잘하시던데 되게 보니까 그때 블로그에 올리신 거 보면 어디서 한 거예요? 그때 뭐 강연하신 거? 그거는요? 그거는 제가 그 지혜님 그 강의를 들었을 때, 방탄지의 거기요? 네, 사실 그거를 1년 넘게 했는데 거의 한 그분께 5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거기 가서 1년 막 수업 듣는데 음. 막 350. 근데 그 사람 하나 믿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배웠던 거죠. 음. 근데 그분이 그런 것들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기획을 했을 때 음. 10분 강연 해보겠다고 해서 해봤는데 저는 원래 근데 발표를 좋아하긴 해요. 누군가 어. 앞에서 말을 좀
쉽게 하고 그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음, 이걸 내가 잘하는 영역인가, 나의 컨텐츠가 있냐 이런 음,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었고 음, 기회가 생기면은 그냥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음, 음, 뭐 예전에는 약간 강사의 꿈도 있긴 했는데 음, 지금은 강사로만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음, 좀 저의 실력을 쌓아가는 시기가 맞는 것 같고 음.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건 10페이지 독서거든요. 온라인으로. 아, 10페이지 독서요? 그거는 네, 10페이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페이지 이상을 읽고 내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한 문장을 꼽고 그 한 음, 문장에 대해서 나에 대한 감정과 생각과 실천할 거 그런 것들을 좀 적는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 이제 독서를 하는데 이제 그런 뭐 뭐지 인증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읽은 부분 중에서 한 문장을 고르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느끼고 깨닫고 뭐 생각했던 거, 감정이나 여러 가지 든 생각들을 좀 표현을 해보게 하고 있는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어, 그냥 독서하는 것보다. 음, 제가 완독하고 싶어서 만든 모임인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계속 모임 지금 해보려고요. 지선 작가님이 그러면 모임장이에요, 그러면? 네, 온라인으로. 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음. 중환 작가님은 독서 어떻게 하세요? 독서요? 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차 보고 음, 그리고 이런 책을 좋아해요. 이거 이런 책 유버맨 씨. 경제 경영서. 예, 이게 니체 음, 이런 것들 보면은 음, 이게 뭐 삶의 태도나 명언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음, 풀어서 쓰는 책인데 음, 이런 뭐 철학책 같은 것도 가끔 보고 음, 그리고 시집 같은 것도 아주 가끔 그냥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짧게 읽을 책 보고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자기 개발서 주로 많이 보고 경제 도서 음. 이런 것들 보고 하는데 어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예, 그게 저한테는 더 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쵸. 음, 아무래도 예, 그게 더 남더라고요. 중환 작가님은 그러면 책 내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연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첫 책 청소책을 내면서는 네. 구상을 했죠. 이제 음, 이 책을 내고 청소업을 배우려는 분들이 연락 오면은 음,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음, 그런 거를 진행을 할 의향은 좀 있었죠. 그리고 음. 저는 남들 앞에 나와서 강사로서도 해봤는데 아, 그쵸. 대학생들 앞에서 해봤는데 잘 네. 안 맞더라고요. 왜 어떤 그리고 점에서요?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 말도 잘하지 못해서 저의 강점은 그냥 1대1 컨설팅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그런 컨설팅 쪽으로 풀어서 해줄 생각을 했고 두 음, 번째 책은 솔직히 쓰면서 지선 작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음, 쓰면서 약간 좀 방향성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좀 책을 써보려고 했는데 음, 아직까지 그런 역량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음,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듯이 좀 범위를 좁혀서 청소업을 하는 사람의 시스테마를 만들자는 그런 책으로 될 것 같은데 음, 그것도 연계해서 쓰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청소업에 대해서 음, 구조화시키는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좀 연락 올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는 생각. 뒤에다 연락처를 좀 많이 남기세요. 그 뭐지? 예, 블로그도 예, 예. 남기고 연락처 남기고 그리고 처음에는 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근데 메일 주소는 좀 약하니까 예, 뭔가 예. 좀 뭐 아예 대놓고 연락처라도 남겨두는 것도 예, 그것도 원시적이지만은 방법 되거든요. 연락 오니까 저 그리고 원시적인 방법 좋아합니다. 지선 작가님이 한 그 워크시티를 또 김주원 작가님도 좀 benchmarking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에 그러니까 지선 작가님 그러니까 그거를 중원 작가님도 뭐 좀 각 챕터마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뒤에 부록으로 해서 넣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고민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책 내고 나서 이게 비즈니스랑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콘텐츠
콘텐츠고 책 따로 내 비즈니스 따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 내실 때 연관돼서 내세요.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은 거 물론 내고 싶은 거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청소업 책 내셨으니까 김주환 작가님은 요걸로 한 네다섯 권은 쭉 간다. 그러면 이게 브랜딩이 되거든요. 독자들은 네. 이걸 통해서 아 이분은 청소업에 그래도 전문가구나. 그런 이게 딱 요 분야에 딱 들 수 있게 그러면 지선 작가님은 이제 독서로 하셨으니까 요거 스타트를 하셨으니까 요걸로 한 세네 권은 내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쭉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시면은 저는 그러니까 그때 지선 작가님이 종이책이 너무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중환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종이책을 내실 거죠 나중에 그쵸? 지금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들을 시리즈로 한 거를 음, 어떻게 좀 잘 엮어서 음, 종이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전자책 요번에 마무리에 짓는 게 목표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POD랑 또 레거시 출판사에다 투고하는 것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지선 작가님이 전자책이 이제 종이책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이제 출판사에 대해 의뢰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전자책 낸 거를 그거를 그냥 투고를 했어요. 이메일을 투고하니까 몇 군데에서 이제 제의가 와서 이제 첫 책 낸 게 그거고 몇 군데는 이제 조율이 안 돼가지고 약간 좀 캔슬되긴 했는데 한 번쯤 근데 저 볼 때는 그 작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종이책도 한번 내보는 게 그게 되게 크게 도움되거든요. 일단 편집자랑 교실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출판 전문가가 한번 내 원고를 봐주면서 같이 교신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배울 게 많거든요. 일단 그분들이 디렉팅을 해주니까 그분들의 이제 표지도 만들어주고 또 어떤 전체적인 원고의 컨셉 같은 거를 잡아주니까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역량이 되게 늘어나요. 그래서 예, 물성적인 그러니까 뭐 POD라도 일단 내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서 단번에 가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저는 단계별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책으로서 좀 세네 권 내면서 내가 이게 책 쓰는 감각도 느껴보고 내가 책이 어떤 건가 전자책은 솔직히 내가 A부터 Z까지 다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표지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진짜 뭐 기성 출판사에서 내면 내가 원고만 가지고 투고하면 되니까 이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이거를 한 번씩 경험해 보면 인해서 되게 레벨업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출판사 리스트 같은 거는 있으세요? 근데 혹시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카페 같은 데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예, 그거에서 투고도 한번 해보시면서 예. 투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두 분? 네. 아, 뭐 이제 쪼렙인데 뭐. 한번 그것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해보면은 망한 출판사들이 엄청 많아요. 막 그냥 갑자기 반송되는 메일들이 막 오고 왜냐면 출판사들이 워낙 많이 망하니까 그리고 망하고 또 한 2, 3주 뒤에 이제 거절 메시지들이 오거든요. 문자 메일들이 오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공이 쌓인다고 그럴까요? 약간 우리가 진짜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 아닌 이상은 출판사에서 먼저 책 내자고 제안이 안 되는 이상은 우리가 투고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갑이에요. 내가 볼 때는 출판사들이 철저한 갑인데 그 속에서 약간 배울 것도 있어요. 약간 좀 그런 거에 무뎌질 수도 있고 약간의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든데 진짜 뭐 흔히들 막 그런 표현도 해요. 뭐 아이돌 스타가 데뷔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막 만데이를 뚫어야 된다 뭐 그러는데 뭐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 쓰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책 쓰기 아카데미는 거의 다 가봤어요. 막 그 뭐지 성공 책 쓰기 아카데미 그리고 또 뭐지 김태강 씨 김도사 아세요 혹시 김도사? 아 들어보셨어요? 네. 모르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많이 가봤는데 하여튼
되게 뭐랄까 책 쓰기에 대한 로망들이 되게 많은데 막상 내보면 또 그런 현실과 그런 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예. 책 쓰기 책을 그럼 지선 작가님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책 쓰기 관련된 책 같은 거. 음, 그냥 최근에 광고 글쓰기 수업 이런 거. 음, 책 쓰기 관련된 책은 많이 읽어보진 않았어요. 어, 근데 주변에 책을 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음, 강호 그러니까 막 작가님 책은 거 읽어보셨구나. 중원 작가님은 뭐 읽어봤어요?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음, 그 안세진 작가님이랑 그 전에 글쓰기 책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음, 지금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 어, 그거 두 권 읽었습니다. 아, 근데 그냥 뭐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음. 근데 제 책은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또 어떻게, S24에 어, 책 쓰기라고 치니까 어, 작가님 책이 떠가지고 예. 샀죠. 표지 괜찮았어요? 표지? 지금 네, 표지 괜찮았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잠깐만요. 지선 작가님 아직 제 책 못 읽어보셨죠? 저도 책 쓰기 검색하다가 작가님 알게 돼서 음, 여기 있네요. 강의로 그냥 유입된 케이스고 음, 책을 사진 않았어요. 예. 그 책, 표지 어때요? 표지 아, 어때요? 근데, 예. 표지 괜찮았어요? 김주환 작가님? 약간 그 전자책 같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아, 종이책보다는. 예. 아유, 그래서 전자책으로 구매를 할까 그냥 종이책으로 할까 그러다가 음, 종이책으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강연이랑 책이랑 많이 다르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강의 책에서 안 다룬 거를 강연에서 다룬 것도 있고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아니 책이랑 너무 다르다 그러셔가지고 내가 그래서 어 근데 전자책 쓰기랑 종이책 쓰기랑 결코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두 개 다 거의 형제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자책 내면은 종이책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호흡이 길고 짧고의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짧고 길고 차이고 장거리랑 단거리 뛰기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작가님들은 아직 책을 내보신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전자책 쓰면서 좀 약간 단거리 좀 내공을 좀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 근육이랄까 아니면 책 내는 경험 감각을 많이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책 처음 내면은 되게 망설이고 자기 검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 내면 혹시 누가 욕하지는 않을까 막 되게 그런 두려움 같은 그런 건 없었어요. 혹시 지선 작가님 그런 건 없어요? 음, 뭐 어때? 약간 이런 어, 중환 그러니까 작가님은 뭔가 어땠어요? 맞아요. 저는 좀 첫 책을 내고 나서 좀 부끄럽다는 그치 약간 벌거벗은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예, 약간 이거 내가 쓴 내용을 누가 읽고 나서 그러니까 지인들이 제 음, 책을 읽는 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지선 작가님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쓰고 싶고 음, 뭔가 부끄럽지 않게 쓰고 싶다 보니까 음.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선 작가님은 최영원 작가님한테도 가서 배운 거 아, 아니에요? 최영은 작가님. 응, 최영은 작가님 책을 읽어봤구나. 그때 작년 2024년 1월에. 응. 거기 가서도 책 쓰기는 안 했어요? 배운 건 아니에요? 거기 무료 강의만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 근데 무료 강의를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쓰는 그런 게 있긴 했었거든요. 음, 중강의도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 제가 그때 더 거의 초반이어가지고 음, 참. 그때도 똑같은 고민했어요.
근데 그 고민의 문턱에서 그거를 한 발 안 넘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 수준에서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첫 책을 낼 때 너무 잘 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그냥 일단 질러보자. 그냥 약간 모자라도 일단은 내고 안 내고 결과물을 내는 거랑 안 내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한번 프로세스를 밟은 거랑 안 밟은 거랑은 큰 차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종환 작가님이 참 실행력이 그래도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지르신 거 보면은 참 뭐랄까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제가 추진력 빼면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지선 작가님도 그냥 요번에 한번 질러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번 내보면은 진짜 책 내보면 재밌어요. 되게 저는 책 쓰기가 마약 김밥이랑 비슷하게 묘한 쾌감이 있어요. 마약 김밥이랑 비슷하게 되게 뭐랄까 약간 중독된다 그럴까 사람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되게 힘든데 막 내놓으면은 이 책이 나를 어디서 천안에서도 지금 나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고 저기 지방에서도 알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가끔씩 독자님들이 이제 막 블로그에다가 책 정말 이 책 너무 잘 봤다 막 되게 도움됐다 그런 얘기 해주면은 거의 뭐 쓸 때 그 노고들이 싹 사라지죠 그냥. 그래서 저는 책 창작할 때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대면하면은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한정이 있는데 내 책은 그 매개체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홍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책이 주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AI 시계고 또 우리가 유튜브랑 그런 콘텐츠들이 우리가 시각을 그런 자극하는 디바이스들이 많지만은 책이 주는 그런 권위성과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두 분 작가분들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 이번에도 책을 쓰면서 음, AI 도움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라든가 음, 그리고 독자를 흡입할 수 있는 거는 음, 내가 가진 이야기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AI는 그런 것들을 못 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책 쓰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음,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정리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음,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다 말로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음, 그거를 정리한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늘 있었기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버킷리스트니까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지선 작가님이 POD도 한번 북으로 경험해 보시고 또 기성 출판사에서 뭐 꼭 독립 출판으로 해도 되고 다양한 루트가 많으니까 해서 내셨으면 좋겠고 또 중환 작가님도 비즈니스를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청소업에 관련된 책을 한 네다섯 권 내가지고 1대1 코칭을 해가지고 좀 약간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 쓰면 네.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글 쓰는 게? 재미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음, 책을 쓰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쓰면서도 그게 제 스스로 반성이 되면서 음, 이렇게 또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음. 그 제 행동 변화에 좀 도움이 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좋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책 쓰면은 일단 한번 정리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책 쓰기는 자기 개발의 끝판왕이라고 저도 그 책에서 써놨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수혜자는 쓰는 작가인 것 같아요. 쓰면서 정리할 수도 있고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으니까 제일 큰 이점은 독자한테 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는 두 번째고 일단은 작가 본인이 쓰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생각 많이 들고 또 책 한 권 쓰면 필력도 많이 늘거든요. 글쓰기 훈련도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볼 땐 제가 그러니까 독서 글쓰기 책쓰기가 삼위일체 해가지고 세계가 유기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독서를 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남의 책만 읽다가 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화두가 틀면서 책을 보면서 아 난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끄적끄적거리다가 글쓰기로 가다가 이거를 좀 방대하게 묶어가지고 한 권의 책을 내서 독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그런 꿈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동심원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세 가지를 독서, 글쓰기, 책쓰기를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 개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선 작가님이 강점인 거는 아무래도 독서를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책에 익숙해지시고 또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쓸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많이 그리고 또 중환 작가님도 책 좋아하시고 또 글 쓰는 거 좋아하시죠? 모르겠어요. 아, 별로 안 좋아해요?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뭐 저는 뭐 제 솔직한 얘기로는 그 꾸민 지선 작가님 뭐그 약간은 그 내공이 되게 뭐 최진 작가님이야 당연히 내공이 깊고 책 쓰기라는데 제가 수업을 계속하면 할수록 지선 작가님 내공이 대단하신다고 예, 맞아요. 생각을 예, 많이 저도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내시면은 예. 제가 뭐 저는 근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이나 무언가 독서 모임을 하는 거는 자신 있는데 음, 이 했던 내 모습을 글로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음, 근데 넥스트 스텝으로 가려면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란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음, 이걸 진짜 깨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저에게는 있어가지고 음, 그리고 제 로망이 이제 책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음, 근데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 음. 우주가 나를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 1월 달에 첫 번째 어, 생일이라며요. 1월에 내고 싶긴 한데 음, 왜요? 그래서 1월에 두 분 다 1월에 안 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저는 1월에 낼 겁니다. 저는 끝내고 싶어.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여지를 두면 안 돼. 그냥 딱 마감을 둬서 이번에 일단은 뭐 너무 그러니까 지선 작가님은 좀 내성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어떻게 완벽주의자인가요? 어떤가요? 그런 게 있나요? 어떤 게? 어, 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자꾸 음, 글쓰기가 조금 밀렸던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그 오늘에서야 이제 중한 작가님 말을 들으면서 음, 이제 좀 그 중심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어,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에 그 계속 음, 거기서 갈팡질팡하다가 알려주셨어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감사하고. 되게 좋은 피드백 주신 거예요. 되게 볼 네. 때는 한 명의 저 독자를 고 삶으셨잖아요. 설득하셨잖아요. 그 의도는 통한 거잖아요. 지선 작가님이 쓴 의도를 중환 작가님이 저렇게 뭐지? 당근에서 독서 모임을 검색해서 두 개라도 가입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을 독자로 움직였다는 거는 큰 효과죠. 저 때는 근데 그 책이 이제 완성도 안 됐는데 네. 왜 독서 모임이 하고 싶으셨어요? 일단은 응, 책 내용뿐만 아니고 네, 이제 지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거라든가 네,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 보고 약간은 좀 선한 영향력을 뿜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어, 아, 그런 이게 독서 모임이라는 게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막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아, 나도 그런 돈을 쫓는 것보다는 독서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경제적인 거 맞는
쫓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뿐만 아니고 지선 작가님으로 인해서 조금 저도 이제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적은데 내년에는 좀 대외적으로 좀 사람을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활동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는 것도 있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그냥 저는 이대로 계속 해가지고 돈만 벌고 사업만 하다 보면은 그냥 이대로 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뭔가 개인의 업적을 남기고 싶고, 재산자가의 후기라든가 사람들하고 교류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음,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한번 서울에서 독서 모임 할 때 한번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죠. 한번 그리고 멀지만 한번 와주세요. 네, 수선 작가님이 책 쓰시면 백면주에 제가 한 명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벌써 팬이 한 명 생겼네요. 네? 팬이 한 명 생겼네. 아니, 저도 요즘에 그 독서 모임 할 때 이제 사업가 분들도 조금씩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어, 저도 독서 모임을 통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다가, 음, 실패 아닌 실패를 하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바꿨던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써봐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쫓으려는 거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사업으로 가야 되고 그냥 취미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거는 활동을 하는 거고 그 구분을 둬야 되지 두 개를 같이 엮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머리 아파집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더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지 책 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뭐. 음, 일단은 뭐 제가 그냥 아까 오늘 그 1교시 끝날 때 작가님이 주신 걸 토대로 조금 수정이라든가 조금 제 스스로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내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선 작가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느낀 게 책을 쓸 때는 꼭 누군가랑 같이 해야 된다는 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썼을 때 잘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필요하고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 나에게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든든한 또 백이 되어주고 나도 또 진심을 다해서 또 해주다 보면 서로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끝까지 한번 잘 1월에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유. 더 빨리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옆에서 원래 자기 바둑은 자기가 못 보잖아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듯이 집단 지성의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 분들이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1월 달에 한번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월. 그리고 저 할 얘기 또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제가 초반에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네, 이게 책을 적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쓸 수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거라든가 제 경험으로 네, 그 한계가 정해지는 느낌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네.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 남의 책을 좀 보고 그거를 안세희 작가님께서도 그거를 이제 나만의 색깔로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또 경험담을 쓰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음.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써야 될지도 좀 질문하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제가 청소업에 대한 책을 쓰면은 청소업에서 그 스토리를 겪었던 거를 사례를 쓰는데 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 도서를 쓴다든가 하면은 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가 전혀 없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좀 질문하고 싶었어요, 작가님한테. 경제경영 그러면은 경제경영서에서 그 모델북 같은 거를 내가 만약에 그 좀 공감하는 이론이 들어있는 책에 있잖아요. 그거를 예. 인용하면서 그
이론에 덧붙여서 그거를 김중환 작가님만의 나만의 의견과 사상으로서 재해석해가지고 풀어내셔가지고 그거를 인용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그 지지해주는 그런 인용문으로서 쓰면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 만약 경제경영서에 대한 경험은 없잖아요. 실제적인 그쵸. 사례나 경험은 없지만 하지만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모델부로서 따라가고자 하는 사상가의 그런 견해가 있으면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의견과 어떤 경제경영에서 만약에 총수업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사례와 어떻게 보면 그 사례가 또 유사할 수도 있으면은 그 얘기거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없으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사상과 의견이 있으면 거기를 덧붙여 가지고 책을 쓰시면 되는 거죠. 약간의 뭐랄까 그래서 약간의 뭐랄까 좀 파급력은 떨어지지만 그거에 대한 사례 같은 거는 내가 만약에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를 구글링 해가지고 삼자의 입장에서는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게 직접적인 그러니까 간접적인 삼자에서 인용해가지고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상민 작가가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작가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유태인에 가본 적도 없고 유태인에 대해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도 그런 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아 이상민 작가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에 대한 책을 자기는 경험도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놓고서 어떻게 그런 한 책을 쓸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러면은 우리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한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작가님이 좀 끊임없이 책을 좀 써야 되고 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제가 이제 제 거를 다 스토리 다 풀고 나면은 그 다음 책을 넥스트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 질문입니다. 아 미천이 다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거죠. 내 예, 노하우 다 풀면은 못 써야 될까. 예. 그러니까 미처 노하우를 주구장창 풀 수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콘텐츠를 풀면서 또 시행착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풀면서 또 만난 독자들과의 가정도 풀어가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쓸거리도 많거든요, 진짜. 근데 약간 저도 솔직히 부의 법칙이 그 책도 저가 뭐 그쪽에 뭐 조예가 깊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크릿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보고 싶었고 내가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가지고 쓴 거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뭐랄까 그런 공부해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책 쓰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솔직히 레거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려면 그런 걸로 엄청 따지거든요. 이 사람의 경력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엄청 따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 기성 출판사에서 냈으면 그런 책 저가 못 냈을 건데 전자책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공부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주환 작가님도 이제 경제경영서 많이 보시다 보면은 어떤 책 읽으면서 이런 책에 이런 컨셉의 이런 사상의 책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그런 책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몇 권이요 그러면은 그 책의 사상을 김중한 나만의 어떤 생각과 시각으로 담아가지고 약간 재해석해가지고 내는 것도 저는 한번 추천해드리거든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과연 팔릴지 안 팔릴지랑 또 먹힐지 안 먹힐지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그거를 쓰면서 제가 볼 때는 김중한 작가님의 경험치와 내공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쌓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선 작가님 또 뭐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저번에 피드백 주셨던 내용 중에서 이 음. 책의 구절을 활용할 때 책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 글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언제 예를,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언제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뭐 예술가는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좀 그건 책에서 무슨 구절을 아, 인용했을 때, 그거는 빼도 돼요. 빼도 되고 뭐 잘 응, 응.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저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저가 볼 때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담으셔가지고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어,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음, 인상 깊은 한 구절을 넣고도 싶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뭐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음. 그 구절 한 구절만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뒤에 이야기를 붙이는 거까지는 괜찮겠죠? 예, 근데 솔직히 지금도 많이 담긴 많이 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담아서 너무 담으면 또 지치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줄이는 지선 작가님은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이제 담을 거는 많이 담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완성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중원 작가님은 약간 좀 여기서 조금 좀 살을 좀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작가님들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제 해서 초고를 한 80% 지금 한 50%온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6, 70% 완성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1월 4일 날 8시에 보고 그래서 한 그 다음 주에 지선 작가님 생일이 언제예요? 저 1월 17일이요. 아 17일이구나. 그날 보면 되겠네 우리 서울역에서. 아, 생일인데 바쁘시겠죠? 아 바쁘나 못 보죠. 제가 못 네. 보겠지. 18일은 어때요? 18일? 18일 날 볼까요? 그러면 언제 볼까 우리 18일 날 봐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지선 작가님 18일 날 볼까요? 네, 전 일요일이 좀 더 편할 것 예, 같아요. 일요일 날 몇 시? 한 5시? 어떻게 5시나 뭐 4시? 상관없어요. 5시 정도? 그럼 뭐 그러면 대략 한 18일 오후 한 5시나 그 정도로 한번 잠정적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또 오늘 고생하셨고 또 뭐 피드백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톡이랑 또 해서 교신해가지고 잘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